오늘 미국장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증시 크게 하락하고 빅스 지수 급등했습니다. 오늘 여러 지표가 나왔죠. 졸츠 보고서 나왔고 제조 PMI 지수 나왔습니다. 일단 짧게만 정리를 하자면 졸츠는 일단 구인 건수 기준 804만 건 나와서 전월 기록한 771만 건보다 약 30만 건 늘었습니다. 고용 여건이 약간은 개선된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ISM PMI 지수는 제조업 기준 47.2를 기록해서 여전히 위축 국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 같으면 이런 지표들의 장이 움직였을 텐데 오늘은 이 이슈가 모든 걸 잠식한 하루였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상대 미사일 발사, 이 소식 나오고 미국 증시 크게 흔들리고 빅스 지수 말씀드린 대로 크게 올라갔는데요.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200발의 탄도미사일 발사했는데 사실은 공격의 대다수가 격침이 됐고 피해는 제한적이고 이스라엘 사상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탄탄하지만 모든 미사일이 거의 격추가 됐다. 이것은 사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에게 이길 만한 시나리오는 없다. 단지 그들은 해야 하니까 한 것이다. 한마디로 승산은 없지만 지금 이란 정부가 이렇게라도 어떤 쇼잉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날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이스라엘은 다시 보복을 약속했고 이날 바이든이 보여준 행보를 보면은 바이든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명령했죠. 미군이 모든 미사일 다 요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네타냐후한테 자꾸 분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일이 터지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보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이슈가 대선에 미친 영향 봤을 때 폴리마켓 배팅 보시면 최근 해리스 우위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해리스의 소폭 우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중국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 그에 따른 주식 상승 여전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레리 핑크 블랙록 CEO와 레이 달리오 두 분의 거장이 마침 관련의 의견을 밝힌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핑크 견해, 우리가 필요한 견해만 요약해 보자면 일단 먼저 대선 바라보는 핑크 CEO 견해도 가져왔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누가 돼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두 후보자는 미국을 강하게 만드는 데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그걸 실현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역할은 어떤 정치적 입장과도 협력하는 거다. 미국의 선거 결과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우리는 하루하루 시장의 움직임을 추종하지 않고 미국이 5년, 10년, 20년 투자하기에 좋은지 안 좋은지만 본다. 때때로 장이 10%, 20% 하락을 경험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도망간 사람이 돈을 더 잃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럴 위험이 있다고 보냐 이런 질문에는 굉장히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착륙이 없다고 본다. 노랜딩이죠. 경제는 계속 2%, 3% 성장하는데 무슨 착륙이냐. 이 착륙이라는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착륙이면은 뭔가 0으로 가는 건데 나는 경제가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착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안 맞다고 본다. 기업 실적 여전히 강하고 물론 부진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없다. 왜 착륙에 논하는지 알 수가 없고 지금 나오는 어떤 침체를 알려주는 선행지표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선행지표, 침체를 보여주는 선행지표가 가리키는 이 완화의 어떤 정도도 좀 잘못됐다. 즉 지금 경제가 좋고 앞으로 좋을 거기 때문에 시장이 예측하는 금리나 만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핑크는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대한 견해, 얼마 전 중국의 대규모 재정 및 통화정책 변화, 그 이전에 이미 중국은 악화되고 있었다. 이제는 그들이 뭔가 경제가 하락하는 거를 인식을 확실히 한 거로 보인다. 근데 이걸로 모든 게 경제가 안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왜? 중국의 경영진과 대화해보니까 아직 바닥을 찾지 못했다는 두려움이 있더라.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있더라. 인도도 있고 또 필리핀과 베트남은 미국과 가까워서 좋은 곳이고 멕시코 급성하고 있고 코로나가 많은 교훈을 줬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그저 효율적인 공급망만 중요했지만 코로나로 공급망이 한번 붕괴된 이후에는 모든 기업이 더 넓고 다각화된 공급망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건 중국의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과거부터 중국한테 한 말이 있어요. 중국이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디레버리징은 부채 줄이기죠. 근데 아름다운, 뷰티풀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디레버리징이면 디레버리징인데 뭔 뷰티풀이 앞에 들어가냐?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예술적인 정책 믹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부채 줄이기는 굉장히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부채를 줄인다는 것은 경제 전반에 깔린 부채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니까 경기 침체 위험이 오고 소득이 줄고 소비도 줄고 유동성도 마르겠죠. 이때 침체가 더 크게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돈을 쏟아 부으면서 일시적으로 이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거, 그리고 증시 폭락이 넘어가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부채 줄이고 또 잘못된다 싶으면 이걸 또 재정을 쏟아붓고 이런 식으로 조였다 풀었다 계속하면서 굉장히 큰 침체 없이 예술적으로 경제를 드라이빙하는 것, 이게 뷰티풀 디레버리징인데, 달리오가 봤을 때 지금 중국의 조치는 과거 이 마리오 드라기 ECB 의장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2012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유로존 붕괴를 막기 위해 부채 위기 해결에 나섰던 바로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이 장기적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 가지 않으려면 더 광범위한 개혁을 통해서 이걸 뒷받침을 해야 되고, 결국 과도한 부채를 지고 있는 중국의 지방 정부가 대대적인 부채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효율적인 세제 시스템 개혁하고 인구 구조의 불확실성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 정부의 전반적인 스탠스, 즉 시진핑 주석의 이 발언, 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열심히 하려다가 실수가 나오더라도 처벌을 안 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혁신적이고 대담한 접근 방식이 나올 수 있다. 이거는 긍정적인데, 그리고 이 뷰티풀 디 레버리징은 불량 부채가 자국 통화로 표시되고 채무자 채권자 모두 자국 국민일 때 이때 통하는 것인데, 일단 중국이 여기에 해당하긴 한다. 그래서 좋은 여건이 되긴 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다. 왜냐면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갈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책 결정을 해야 이게 정확히 마루가 될 것인가, 이게 참 어렵다. 이런 기대 반 걱정 반에 중국 경제에 대한 달리오의 견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ECB CPI가 나왔죠. 근데 ECB가 사실은 물가가 높을 때는 미국보다 더 높았습니다. CPI가 10% 넘게 나오기도 했었죠. 2022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신 데이터 어떻습니까? 정책 목표인 2%를 밑도는 1.8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프레드 같은 데이터를 보면 결국 유럽의 CPI와 미국의 CPI는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ECB가 물가가 2% 밑으로 떨어졌다. 이것은 점점 더 어떤 물가에 대한 공포만큼은 글로벌 전역에서 사그라들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브랜비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걸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